우리가 자동화를 한다면은 1250만 원을 아낄 수가 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다른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굉장히 지원 사업에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9개 중에 3개만 필터링이 돼서 넘어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련도 높은 것과 그리고 마감일 순서대로 지금 소트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은 지금도 한 70개가 넘는 지원 사업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이제 23개 필터링을 해서 관련도를 분석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내재화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퀀텀 점프 클럽 여러분.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 자동화를 알아볼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기업에 맞는 정부 지원 사업을 100% 자동화해서 받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만약 오늘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동화 기초 교육을 추천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강의 자료는 자동화 스토어와 엠버서더에서 확인 가능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약간 뚝딱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자동화는 정부 지원 사업 자동화예요.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각 분야와 사업 단계에 맞춰서 그런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프로세스를 먼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찾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K 스타트업하고 기업마당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기보나 신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K 스타트업과 이 기업마당이 두 가지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한 번에 모이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지원 사업을 찾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과연 뭐 우리가 융자를 할 건지 아니면 사업화를 진행하는 걸 찾을 건지 아니면은 보육이라든지 뭐 공간을 빌려주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맞는 지원 사업들을 우리가 찾게 되고요. 그걸 찾은 다음에 해당 지원 사업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 두 가지의 크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조금씩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최대한 이 하나라도 좀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가져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사업을 찾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지원 사업을 찾는 데 좀 문제가 있어요. 지원 사업에 올라오는 개수만 해도 한 해에 한 몇천 개가 돼요. 그래서 2024년에 이제 통합공고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99개 기관에서 397개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고 여기서 중앙부처에서는 11개, 기관이 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8개에서 311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원 사업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찾는 게 우리의 주 미션인 거죠. 그래서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타이밍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몇천만 원 단위의 규모 있는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정말 빠르면 1월에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평균적으로는 2월, 3월에 이 지원 사업이 진행되게 돼요. 이때까지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을 사업 결과의 서류를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원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융자, 뭐 사업화, 뭐 R&D, 시설 공간 보유, 글로벌 진출, 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 예비 단계인가 아니면 초비 단계에 있는가, 뭐 한번 했다가 다시 실행하는 뭐 그런 단계인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단계들이 또 맞는데, 거기다가 또 한번 이제 분야도 있죠. 뭐 AI라든지 뭐 데이터, 아니면 뭐 제조 아니면 뭐 컨텐츠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들까지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사업을 가져오는 게 우리의 주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에 뺏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서도 그 사업이 원하는 그 핏이 맞는 그 지원 사업이 원하는 핏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찾는데 시간을 뺏긴다면은 사업 계획서를 퀄리티 있게 작성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한번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옵션을 찾고 우리에게 맞는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자동화를 할 건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활용 API가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 크게 이 K-스타트업 API와 기업마당 API가 있어요. 이 두 가지 API는 K-스타트업과 기업마당 각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API고요. 이 API를 활용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내재화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구현을 할 건지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 메이크를 우리는 활용을 할 거예요. 그 메이크가 이제 자피어와 대견되는 그런 자동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메이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기초 강의를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AI의 챗 GPT를 활용을 할 거고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필터링을 하게 될 거고 그 사이에서 엔트로픽 API의 클로우드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필터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테이블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내재화할 건데 에어테이블은 이제 뭐 엑셀 쓰시는 분들 아실 텐데 엑셀 쓰시는 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에어테이블도 그런 엑셀과 뭐 구글 시트 이런 것과 비슷한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어테이블을 활용을 할 건데 시트와 노션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동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ROI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일 시간하는 소비가 사업가 한 명당 1시간으로 추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지원 공고를 한번 쭉 찾아봐요. 쭉 찾아보면서 이제 기사 같은 거 읽고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공고들이나 아니면 문서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내게 맞는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평균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걸 1시간으로 잡았어요. 이게 또 1시간 더 들 수도 있겠죠. 이거를 근무 시간을 250일을 연으로 맞춰보면은 약 250시간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 250시간에서 우리가 사업가의 시간당 가치를 5만원으로 잡았어요. 뭐 이거는 시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5만원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은 250시간 곱하기 5만원을 하면 1억 2,500이 아니라 이제 1250만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자동화를 한다면은 1250만원을 아낄 수가 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다른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 자동화를 했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사용 과정과 설계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 화면이 메이크에서 만들어 놓은 정부 지원 사업 자동 필터링 시나리오예요. 지금 보시면 이 두 개의 라우터를 거쳐서 한쪽의 사이드에는 이제 기업마당 API로 지원 사업을 자동 필터링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이드에는 이제 K-스타트업 API를 호출해서 내재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두를 자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아까 설명드린 에어테이블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첫 번째로 컬럼에는 이제 수집 출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스타트업이 창업진흥원이고 기업마당이 기업마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관련 지수인데 과연 이 사업이 과연 우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련 지수를 매기게 돼요. 100점 만점에 이제 40점, 45점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지원 사업의 이름 그리고 이 선정 근거 그 다음에 세부 내용 그리고 지원 대상, 지역, 마감일 그리고 마감일 기타가 있는데 이 마감일의 데이터가 데이트 형식이 아니라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산 소진
될 때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마감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가 있는데 그 해당 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의는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 그리고 URL은 해당 지원 사업의 URL, 그리고 지원 분야의 대분류, 그리고 사업 정보 아이디가 있는데 이 사업 정보 아이디는 해당 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한 아이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실행해서 이 에어테이블에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위에 있는 기업마당 API만 호출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래에 있는 분기는 잠깐 디스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기업마당 데이터를 쭉 호출을 하면은 이 모듈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지원 사업이 있는지 중복을 필터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 필터링은 이제 굉장히 지원 사업에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9개 중에 3개만 필터링이 돼서 넘어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파싱을 하게 되고, 그 지원 사업의 관련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도가 우리 기업과 얼마나 이 지원 사업이 일치하는지 이 fit을 한번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날짜 필터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30개가 넘는 지원 사업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맞는 지원 사업은 5개가 들어왔어요. 5개가 들어왔어요. 이제 필터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맞는 지원 사업이면서도 이제 관련 지수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관련 지수가 높으면은 우리에게 맞는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47개의 기업마당의 최신 지원 사업 정보가 확인이 됐고, 여기서 지금 총 7개만 지원 사업이 들어온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관련도 높은 지원 사업을 하나를 좀 찾아냈는데 70점이 그렇게 관련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지원 사업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스타트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K-스타트도 비슷해요. K-스타트 API를 호출해서 지원 사업 데이터를 한번 쭉 가져온 다음에 중복을 필터링을 하고 지역을 필터링을 하고 관련도를 분석을 한 다음에 날짜를 필터링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10개가 지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지금 3개만 필터링이 됐어요. 이 3개는 서울 경기와 관련이 있지만 나머지 지원 사업은 전부 다 이제 관련이 없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맞는 지원 사업만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선정 근거도 85점 되는 이 선정 근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서울에 입주할 스타트업을 모집하는 그런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AI가 분석을 해서 퀀텀 점프 클럽은 서울에 위치한 AI 자동화 설계 및 교육 기업으로 회사의 시작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공간, 오피스 인프라, 맞춤형 성장 지원 서비스가 도움이 될 거다. 신용보증기관의 금융 지원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해서 점수를 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은 지금도 한 70개가 넘는 지원 사업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이제 23개 필터링을 해서 관련도를 분석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내재화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련도 높은 것과 그리고 마감일 순서대로 지금 소트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높은 이 관련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이런 데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예산 소진시까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산 소진시가 이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이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밑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마감일이 특별하게 없는 거죠. 굉장히 잘 매칭이 돼서 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총 100개의 지원 사업을 확인을 해서 필터링을 했고요. 서울 경기 필터링을 해서 27개를 가져왔고,
그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내재화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창에 기업마당 API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정책정보 개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이 지원사업 정보 API와 행사정보 API를 받을 수 있고, 저희는 이 위에서 이 지원사업 정보 API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 신청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신청하게 되면은 API 키가 나오게 돼요. 그 API 키를 꼭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검색창에 K-Startup API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창업진흥원 K-Startup 여기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활용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신청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서비스 정보 밑에 일반 인증키라고 있어요. 이 일반 인증키를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서 꼭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났고요. 자, 메이크 시나리오에 들어와서 여기 상단에 Create New Scenario 버튼으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단에 More 버튼을 클릭하고 Import Blueprint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자동화 JSON 시나리오 파일을 가져와 주신 다음에 Save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시나리오가 한 번에 짠 하고 불러와져요. 자, 첫 번째 위에서 기업마당 API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위에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URL이 입력이 되어 있고, 자, 여기 키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마당 API 키를 입력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지워주시고 아까 복사했던 키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부분을 전부 다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search count인데 이 기업마당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이 search count는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숫자 입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많은 데이터를 원하시면은 그 데이터를 크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arch L Class ID라는 게 있는데 이 Search L Class ID는 분야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1번부터 9번까지의 데이터가 있고 뭐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6번을 지금 설정을 해놨고 창업 관련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융을 원하신다 그러면 1번 01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해시태그라는 세팅인데 이 해시태그는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있고 아까 봤던 그 L클래스 분야의 해시태그가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울, 경기, 창업, 근육, 인력이라고 이렇게 예시를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해시태그가 있으면은 그 해시태그 나는 제주에서 창업을 찾고 싶다. 그럼 제주와 창업을 입력하시면 그거에 맞게끔 필터링을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이터레이터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 중복 필터링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에어테이블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필터링이라고 되어 있는 챗GPT 모듈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기본적인 프롬프트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서 이제 서울하고 경기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서울 경기가 아니라 나는 제주다 라고 하면은 이 서울 경기를 모두 다 제거를 하고 이 부분을 제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챗GPT한테 넘어와서 아래 프롬프트에서 지역을 모두 제주로 변경해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서울과 경기가 모두 제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쭉 만들어 오거든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수정된 프롬프트를 지우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메모장이나 다른 텍스트 편집기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파서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터링과 여기 있는 필터링도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여기 있는 필터링은 서울에 있는 걸 필터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중복 필터링이 허용이 됐을 때 중복을 방지하는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도 관련도 분석인데 여기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회사정보 입력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처음엔 좀 과하게 입력을 해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조금씩 줄어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필터링인데, 이 날짜 필터링은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지원 사업의 데이터가 넘어올 때 이 데이터가 과연 날짜 데이터인지 필터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특별하게 건드릴 부분은 없어요. 끝에서 날짜를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거의 조건에 맞춰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케이스 스타터바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API 키 입력이라고 있어요. 여기 API 키 입력에 아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API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 스타트업 API에서 좀 봐야 될 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의 변수는 이제 1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 페이지가 가장 최근에 내용을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er 페이지가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가져올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를 1로 하고 per 페이지를 많이 잡게 되면은 최신의 많은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케이스 스타트업 아까 그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그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 리스폰스를 yes로 꼭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같아요. 위에서 서울 필터링 똑같이 해주는 거고, 여기 부분 똑같고, 이 필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이 텍스트 파서가 없다라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 지원사원 관련도 분석에서 여러분들의 회사 정보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편하게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회사 정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회사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 variable value에 여러분들의 회사 정보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기 쉽게 편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회사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필터링에 맞게끔 지원이 될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 날짜를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에어테이블에 넘어와서 create, start from scratch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상단에서 지원사업 정보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파일에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상단에서 use this data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를 입력을 하고 베이스를 지원사업 정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입력을 한 다음에 create table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럼 보면은 지금 데이터 수집 ID, 수집 출처, 관련 지수, 지원사업 이름, 선정 근거,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지역, 마감일 기타 해서 이렇게 끝까지 내용들을 쭉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 저장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이 그리드 뷰를 데이터 저장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메이크에 넘어와서 이 베이스를 지원사업 정보로 잡아주고 여기서 테이블을 데이터 저장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죠.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웃풋 필드를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포뮬러도 그대로 잡아주고 OK 눌러주세요. 이 중복 필터링도 똑같이 하단에 있는 것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원사업 정보 해주고 데이터 저장 설정을 해주면은 나머지 세팅 값들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입력란도 바꿔줄게요. 지원사업 정보에 데이터 저장을 잡아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 수집 아이디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러논스를 눌러주고요. 자, 데이터 수집에 보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데이터 수집 아이디를 plan CID로 입력을 해주고 이 수집 출처를 우리가 기업마당으로 잡아줄게요. 이거 관련 지수는 여기 지원사업 관련도 분석에서 관련도 점수 그리고 지원사업 이름을 쭉 내려서 P blend C name으로 잡아주고요. 선정 근거를
지원사업 관련도 분석에서 근거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세부 내용을 텍스트 파서에 텍스트로 잡아주시고요. 지원 대상을 LDIR 코드 네임 이렇게 있습니다.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JRSI 네임이라고 있어요. 잡아주고, 마감일을 날짜 필터링에서 콘텐츠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고, 마감일 기타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문의를 여기 reference name 그리고 URL을 pblance URL 지원 분야 대분류를 코드 네임 그리고 지원 사업 정보를 마지막에 pblance ID로 잡아주세요. 리프레시 해볼게요. 리프레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수집 ID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add 필드로 해주시고 오토 넘버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넘어와서 실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OK를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론을 해주시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감일이 있는데 이 마감일을 여기는 지워줘야 되고요. 마감일을 쭉 내려서 begin date라고 있는데 여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감일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고요. 필터링이 걸쳐져 있는 부분을 델리트 모드로 하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은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고요. 뒷부분에 여기를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이 좀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날짜 필터링을 삭제하고 여기 날짜 필터링 깜빡깜빡 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컨텐츠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걸 복사를 해서 밑에 있는 조건을 클릭을 해서 여기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상단에 있는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랫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을 disable route를 해주시고요. 자, 아랫부분만 진행이 되게 러노스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원링크를 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러노스를 진행해서 아랫부분만 진행이 되게 해서 보면은 데이터가 쭉 들어올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분기를 돌고 러노스를 스탑을 하고 다시 이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련 지수, 첫 번째로 관련 지수를 지금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정보가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은 넘버링이 있어요.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1번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걸 메모장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넘버링이기 때문에 이걸 21번으로 바꿔주고 관련된 점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원사업 이름이라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 이름은 biz name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 근거가 있는데 이 선정 근거도 이 23번에서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관련도 점수를 입력을 했었잖아요. 23번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선정 근거도 이렇게 23번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세부 내용은 여기 PBNC, CTNT 입력을 해주시고요. 지원 대상은 MV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눈이 안 좋아서 여기 Viz MV 그리고 지역, 리전이죠. 서포트 리전을 잡아주시면 돼요. 하단에 있어요. 그리고 마감일을 날짜 필터링 28번 모듈에서 컨텐츠 안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마감일 기타는 생략을 하고요. 해시태그로 여기 support biz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인가? 문의가 있어요. 문의는 여기 입력을 해주고요. URL을 DTLPG URL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분야 대분유에 support biz 클래시피케이션 입력을 하고 사업정보 아이디에 PRCH CNPL 넘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잡아주셨으면 OK를 눌러주시고 해당 모듈을 우클릭해서 클론으로 해서 밑으로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삭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마감일을 지우고요. 마감일 기타에 여기 PBANC replicate end data
입력을 해주면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토라인 세이브를 하고요. 잘 진행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런온스를 눌러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지우도록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소트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트를 눌러주시고요. 관련 지수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 부분을 9부터 1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Add Another Sort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마감 2를 earliest부터 lastest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빠른 걸 보려면 위에 부분, 느린 대로 보려면 이 부분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관련 지수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일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내용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원사업과 회사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원사업 필터링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자동화를 통해서 내년 정부지원사업 2025년 지원사업도 잘 준비해서 꼭 많은 지원금 확보해서 사업에 또 잘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은 저희 엠버서더나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